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의위원회, 즉 학폭의 회력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불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알아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학폭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학폭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학폭 개념을 언급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심의위원회,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회의록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고 싶다면 직접 교육지원청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은 정보 공개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산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할지 말지 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을 열람 복사 등 회의록의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회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회 성명, 이런 개인정보, 이런 거는 다 삭제하고 공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회의록을 청구하면은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 다 볼 수 있나요?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 다 정보 공개가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보시면 회의록은 정보 공개가 청구의 대상이 되나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확인서, 목격한 학생들의 확인서, 전담기구 조사 내용은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대 학생이 확인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목격한 학생들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담기구 조사 내용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보공개 청구해 주는 건가요? 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좀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회의록은 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나,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확인서, 목격한 학생들의 확인서, 전담기구 조사 내용, 이런 거는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 좀 학교폭력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이목도 많이 집중되고 있고, 요런 사안입니다. 요런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불복해가지고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좀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그런 이제 분위기를 반영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불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회의록을 청구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즉 불복 절차를 그러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이 불복 절차 자체가 법률적인 다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작정 이건 세다, 조치가 세다, 사안에 비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 당연하고, 학교폭력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 뭐 별다른 증거 없이 그냥 이건 학교폭력이 아닌데 학교폭력이라 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법률적인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라는 거 인정해 줬는 그런 이제 뭐 서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증이 되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순서만 붙였지만 뭐 솔직히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갖춰져야 됩니다. 엔드입니다. 오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춰지는 게 아니라 둘 다 갖춰진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아마 사건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